자, 이제 우리의 여행은 워싱턴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유서 깊은 두 도시 볼티모어하고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볼티모어는 메릴랜드주에 속하고 워싱턴에서 약 40마일, 그러니까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주에 속하고 미 북동부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가는 큰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도 다섯 번째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볼티모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볼티모어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담배와 곡물을 수출하던 항구로 크게 성장해서 한때 임시 수도였을 만큼 큰 도시였고 지금도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또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생산된 철강석과 석탄을 활용해서 제철 산업과 조선업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독립전쟁 전후로 남부 흑인들이 주로 부두 노동자나 공장 노동자로 대거 몰려와서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미국 도시들 가운데 흑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1960년대 이후에 볼티모어를 먹여 살려왔던 산업 설비가 낙후되고 또 더불어서 산업 구조의 이 개편이 진행되면서 제철 산업이 크게 쇠락하는 바람에 후발 공업 국가들한테 그 산업 기반의 지위를 물려주게 되고 도시가 점점점 쇠락하게 됐는데 그 타겟책의 하나로 수변 재개발 사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에 걸친 지속적인 수변 정비와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이제는 다시 메릴랜드 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또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하고 명문인 메릴랜드 대학 같은 고등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첨단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너하버입니다. 인너하버는 볼티모어 항구의 내항이란 뜻이지만 이제는 이제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세계 도시 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볼티모어의 쇠락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원인이 있긴 하지만은 무역을 위한 물자 운송이 배를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송수단의 변화에도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미 인너하버를 통한 화물과 승객 수송이 모두 종료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항구에 절비했던 창고와 이 교각 같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58년 알렉산드로 시장이 13헥타르 그러니까 약 한 4만 평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아주 큰 고층 빌딩이었던 23층짜리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찰스 센터인데 설계가는 그 유명한 건축가 미스 반데로헤였습니다. 이 건물은 1960년대에 완공이 되고 이로 인해서 도심이 활성화되면서 후임 시장들은 재개발 지역을 확대해서 내항 전체를 둘러싼 약 100헥타르 30만 평쯤 되죠. 에 이르기까지 그 재개발 지역을 확장하게 된 거죠. 앞서 건립한 이 찰스 센터는 건물 하나 짓는 것에 그쳤다고 하면 두 번째 사업은 인너하버 해안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해변 창고와 공장 건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고온 녹지 정비와 더불어서 국립수족관, 메릴랜드 과학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하버 플레이스 축제시장을 조성하고 컨벤션 센터를 만드는 등 이런 그 문화 복합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겁니다. 인너하버의 이런 그 성공 사례는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 큰 영향을 미쳤고 1984년 미국 건축가 협회는 미국 역사상 대규모 도시 설계와 개발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상을 주는 등 인너하버 워터프론트 개발 사업이 국내외에 40여 개의 그 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 인너하버 안내판입니다. 항구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792년부터 무역항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됐고
1800년대에는 미국을 관통하는 국토의 시발점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항구 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 범선을 재현해 놓고 있죠. 범선과 더불어서 닷도 하나의 그 스트리트 퍼니처처럼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볼티모어가 자랑하는 국립수족관인데 1981년에 조성됐고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또 그 앞에 정박한 체사피크라고 하는 이 배는 아주 오래된 등대선으로서 현재 선박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너하버 중심부에 해당되는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상가 또 새로 지은 오피스 건물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 건물은 용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건물 형태로 봐서는 과거에 부둣가 창고였거나 아니면은 공장 건물로 추정되는데 현재 외형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티모어 국립수족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 앞쪽에는 돌고래 형상을 한 분수대가 있죠. 이곳에서도 습지의 중요성을 안내하면서 자연생태 보호와 교육에도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인공부도를 만들어서 어류 서식지를 제공하는 실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넘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워싱턴과 뉴욕의 거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미 동부 지역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그리스에서 사랑을 뜻하는 그 필로스에다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형제사랑, 형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1682년에 케이크 교도였던 영국인 윌리엄 펜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1776년 독립선언을 했던 그 독립운동의 진원지였고 이듬해 헌법을 반포한 역사적 도시이기도 했으며 1790년부터 1800년 사이에는 연방정부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또 유펜이라고 부르는 펜실베니아 대학도 여기 있는데 조경학과가 유명하죠. 여기는 단연 미국 독립운동의 성지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었고 유펜 대학도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뉴욕 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래 산지는 인디펜던스 내셔널 히스토릭 파크이라고 불리는 국가 역사공원입니다. 규모는 우리나라 서울시청 앞 광장보다 조금 작은 그런 정도 크기인 것 같았습니다. 위쪽 건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울렸다는 소위 자유의 종을 보관하고 있는 리버티 벨 센터가 되겠고 왼쪽 건물은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인디펜던스 홀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오른쪽 건물은 방문자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반드시 보아야 할 장소가 잔디밭 동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새긴 기념비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건 꼭 보셔야 한다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동쪽 건물인 비지터 센터 모습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갑니다. 리버티 벨 센터 입구 벽면에 진열되어 있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역사 전시물들이 되겠습니다. 리버티 벨 센터 입구가 되겠습니다. 리버티 벨, 즉 자유의 종입니다. 이 종은 1752년에 영국에서 들여와서 당시 펜실베니아 주청사로 쓰이던 현재의 인디펜던스 홀 첨탑에 걸려있던 종인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타종했다 해서 유명하죠. 현재는 깨져서 사용할 수 없지만은 종의 겉면에는 모든 땅 위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inhabitants thereof.
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 그 레위기 25장 10절이라고 하죠. 그 내용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홀입니다. 이 건물은 본시 펜실베니아 식민지 정부 청사로 지어진 건물인데 미국 독립선언과 더불어서 헌법 제정과 같은 주요 역사적 결정이 있었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자유의 정은 본래 이 건물 꼭대기 첨탑에 걸려 있던 것이었죠. 미국 독립기념공원 잔디밭 한쪽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원문은 Congress shall make no law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 뜻은 이런 거죠. 미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만들지 아니한다 라는 건데 어떤 법을 만들지 않느냐 하면은 특정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제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서약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엄청 쇼크를 받았습니다. 1791년이면 우리나라로서는 조선 정조 때인데 정조 임금이야 제가 조선 왕조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세종대왕 이상으로 존경하는 훌륭한 임금님이셨지만은 그분도 역시 유교적 봉건 질서 속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꿈꾸던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바로 그 시기에 인민의 권리, 저는 여기서 people이라는 단어를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인권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그들의 헌법 제1조에 명시했다는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구나 하는 사실 말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국은 이런 세계적 지도자의 위치를 상실하고 더욱이 최근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 건국 초기의 선각자들은 미국 건국 이념에서 벌써 스케일이 달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은 역시 이 독립공원에서도 텍스트가 주는 감동이 아주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유펜 대학 캠퍼스 일부입니다. 유펜 대학은 앞서 보셨던 시카고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아기자기한 건물에다가 식물원같이 아름다운 캠퍼스였는데 유펜 대학은 그냥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과 대로가 펼쳐져 있고 마치 오피스 빌딩 같은 대학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쇼핑몰 같은 대학 구내매점, 뭐 그런 정말 매력 없는 캠퍼스였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머지 조경학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차로 한 바퀴 휙 둘러보고 바로 나와버렸죠. 자, 이제 우리 여행은 마지막 종착지인 뉴욕으로 향해 가겠습니다.